작년에 국민연금이 참 여러 가지로 뭐 논란에 여러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. 그 기금운용본부장이죠.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계속 1년 넘게 공석이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여름쯤에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있었고요. 또 내내 또 이제 수익률 저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잠정직계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한 10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뭔가 문제가 큰 게 아니냐, 이거 우리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는데 걱정스럽다,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. 이 얘기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 10조 원 얘기는 어떤 겁니까? 일단은 팩트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. 예, 이제 지금 이건 잠정이고요. 네네. 2018년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1.5%다 하는 거고요. 그 마이너스 1.5%를 637조 원을 곱하면 대충 이제 한 약 10조, 9조 5,550억 원이 손해봤다, 손실났다,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작년에 손실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체 운용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나온 수치군요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도 워낙 운용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%, 마이너스 1%만 조금 넘어도 이렇게 뭐 몇 조 단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 참 그만큼 국민연금의 무게 또 중요성도 크다는 반증도 될 수가 있는 건데,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게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연금의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이 규모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? 지금 현재 원래 국민연금은 채권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최근 수년간에 이제 그 주식 부분을 계속 넓혀왔습니다. 확대해봤고요.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이 한 17%, 해외 주식이 한 18.7% 정도 돼서 주식만 해서 35% 정도가 주식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가 사실은 이제 거의 주식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, 그것도 이제 11.3% 정도 규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이 거의 50%에 육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언뜻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절반 가까이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많은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, 혹시 교수님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이런 데서 또 이런 식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까?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위험 자산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요?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과거에 한 위험 자산 비중이 한 20-30%에서 지금 한 50%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.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의 펀드들은 거의 70% 내지 80%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요? 됩니다. 네.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절반 가까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은 아니다,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, 그럼 다시 이제 좀 처음으로 지금 금년에도 이제 계속 그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요. 국민연금이 작년에 수익이 이렇게 저조했던 마이너스대를 기록했던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 전체가 좀 흔들렸고요. 특히 하반기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도 약 17% 정도 빠졌고요, 연초 대비해서. 이 정도만큼이 이제 국민연금 주식도 이제 주식 투자한 것도 손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침체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떨어진 것은 뭐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코스피의 그 마이너스 비중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전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. 한 16.7% 정도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.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
한 0.46%가 더 손해가 난 거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적어도 뭐 우리가 코스피의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만큼은 이제 그러니까요. 투자 수익을 높여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건 불가피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떨어진 것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진 것이 문제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.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예. 그냥 국내 주식 투자 비중대로 그냥 그대로 투자만 해도 그러니까요. 주가지수만큼만 벤치마킹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넘게 공석을 했다든지 글쎄요. 지금 또 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주요 실장급 일부가 완전히 충원되고 있지 않습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예. 결국은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이 조직 체계가 일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%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뭐 그동안의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운용 수익률이 대략 한 6%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연평균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손해를 봤다 이제 이렇게 뭐 좋게 보면 볼 수도 있긴 한 건데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오늘 교수님한테 전화 연결까지 해서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이유 사실 이거거든요. 지금 국민연금 작년에도 고갈 시기 당겨진다는 논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고 계신데 수익률까지 떨어지면 이제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는 그렇죠. 거고요. 예. 이런 것이 이제 2019년에도 계속된다면 그렇죠.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마이너스 1.5% 손해는 국민연금 30년 역사상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수익입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.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도 한 0.8% 정도 마이너스가 됐던 거거든요. 이에 비하면 지금 마이너스 1.5%고 또 그 2008년에 비해서는 적립기금 규모가 뭐 몇 배가 늘어나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예. 그런 거로 생각하면은 최대 규모의 손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죠. 맞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뭔가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이제 가지고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셨어요. 교수님은 어떤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은 이제 조직 체계부터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로 선임된 만큼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실장급이라든지 그 간부급들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고요. 예. 특히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. 그리고 그 투자를 늘리는 그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주식 자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대체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서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